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거짓, 허위, 날조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 성명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천 소프트볼 협회 산하인 대천 소프트클럽 회원입니다. 제2의 충청북도 체육회장기 소프트볼 대회에 신인부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전 선수로 등록하고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개 있듯이 저는 소프트볼 회원으로서 자격과 제천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외지 출전 선수단 격려는 업추비 사용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행정주무관의 법적 행정적 검토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업추비를 사용하려면 출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출장 명령서를 받은 것입니다. 참여연대 김홍철 대표의 성명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적 유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홍철 대표가 제기한 동호회 성격의 지극히 사적 모임의 대회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장대 소프트볼 충청북도 대회입니다. 올해로 2회째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장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적 모임이겠습니까? 두 번째, 업추비와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하시는데 업추비는 선수단 경력비로 썼습니다. 출장비는 출장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선관위에서도 적법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격려차 방문하면 대회장 방문 격려 후 돌아오는 것이 혼선의 예라고 주장하며 1박을 하였다는 것은 격려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 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일날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단지 선수로만 참가했다면 탈락되면 귀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는 격려가 목적이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결승까지 관전 후 탈락 선수를 위로했습니다. 얼굴만 삐쭉 내밀고 격려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원으로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정작 저희 경기는 없는데 1박까지 해가며 결승까지 보고 결승에서 패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오는 것이 의원으로서 맞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출장비 반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언론에 게재된 픽션에 가까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시민들 중 어차피 출전할 것을 굳이 출장을 끊어서 갈 필요가 있었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은 관내를 벗어나면 어차피 끊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누누이 주장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진 반납한 것입니다.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 사무국에서 반납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문제가 있었다면 원칙을 받겠죠. 저는 출장과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입니다. 위법으로 추징당한 게 아닙니다. 자진 반납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샘플 공문의 제공을 통한 맞춤형 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제출한 도체육회 공문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이걸로는 미진하다고 하여 소프트볼 협회에다가 작성 예시문을 보내준 겁니다. 이 예시문 또한 제가 자의적으로 뭘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의회 사무국에서 이러한 형태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전달받고 보내준 것입니다. 모두 허위입니다. 사적 감정의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평범하고 적법한 행동도 삐뚤어 보이는 겁니다. 참여연대 김홍철 대표와 홍창식 위원 등 일부 시민단체라고
서울점 명목으로 그 뒤에 숨어서 사적이고 정무적인 행위를 공적인 양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홍철 대표는 농업경유체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 등록했다. 그리고 공익집불금 수령에 대한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경영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경영체 등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허위입니다. 더구나 저는 땅도 있고 가족 땅도 있는데 남의 땅을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공익집불금을 수령하고자 문서를 위조했다고 했는데 공익집불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공익집불금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령한 적도 없죠. 이 또한 허위입니다. 제가 그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익집불금에 대해서 수령하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지경작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농산물필지관리원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저는 경작 토지가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토지주는 타지에 기거하고 있어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쌀 한 가마니 도지를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임대토지에 배소로 만들고 객토해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증인도 있고 또 제가 농사 짓는 것도 토지주도 봤습니다. 토지주 역시 가끔 시간 나면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7년) 전의 일입니다. 7년 전에 한 시민의 제가 의원 되기 전입니다. 그러한 경제활동까지 찾아내서 위법 운운하는 것이 과연 시민단체가 할 일입니까? 토지주와 저의 간극을 이용해서 일방적 주장을 진실로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모습입니까? 저는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라면 적어도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인격자극적인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특정 정당, 특정 계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10명의 운영위원 중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민주당 시의원도 2명이나 있고요. 4명은 현재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고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참여연대는 저에 대한 사실관계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보다는 같은 당인 민주당 그 정당보다는 계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은 계파가 다르다고 상식밖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눈 감고 외면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려들어 무고하고 린치하고 이것이 오늘날 참여연대 현 추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힘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한당합니다. 바로 선택적 정의,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과 자신만들이 정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타협적이고 가장 자기 당착에 빠진 집단입니다.
지역에 폐기물장이 들어와도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음악영화제 때 폭죽이 터져 시민이 다쳐도 외면합니다. 시행정에 숱한 불합리한 현안이 있어도 성명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참여연대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축성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인격 살해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참여연대로부터 저와 같이 인격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관계자들을 고소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김홍철 대표와 이번 고소 관계자 홍창식 씨 등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김홍철 대표는 해당 행위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보통 계파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수면 밑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같은 당의 시의원에게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참여연대에게 말합니다.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참여연대를 해체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고소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네, 담당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실 유포, 정보통신법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무고로 인한 저의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그 개파가 다르다는 게 어떤 민주당 내에서 개파가 나눠지는 개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의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대부분 공천권이 지역위원장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파가 갈리는 것은 통칭 정파, 개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위원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지하는 지역위원장 편에 섰던 그런 라인이 공교롭게 공고화되고 그것이 이제 개파로 자리 잡은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서 어제 기자회견했다라는 것은 참여연대에서 그런 개파의 문제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품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꼬집고 자기에 대한 성찰은 없고 남이 뭐 잘못하면 그거를 확대하고 유포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이게 그 공적인 부분에서 어떤 참여연대가 이제 뭐 짚었다 안 짚었다 보다도 내면에 그 이재신 현 시의원님과 전직 시의원들 간에 예전에도 같이 이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감정적인 골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참여연대가 여태까지 뭐 활동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올바른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지금 현직 민주당 시의원들도 맨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먼저 하시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서로 그 상대방의 음해다, 공격이다 이걸로 해서 시민들에게는 사과 한 말씀 없고 본인들이 서로 깨끗하다라는 주장만 하는 이런 기자회견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야당으로서 집행부 견제를 못했다. 이런 비난, 이런 비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성격상 사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견제를 안 하는 게으른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창기서부터 저에게 옥죄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것들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원내대표 간의 그런 갈등이 있고 그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제약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한 말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사태가 난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제천 시민들에게 잘못됐다라는 말 한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거 그리고 그동안 모 일간지에서 계속 실었던 억측의 부분은 제가 사실 글쎄요, 억측인 건 저걸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이거 시민들에게 기자회견 하시려면 예의를 죄송하다라는 한 말씀이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아니 처음에 기자회견 반박문 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참여연대 거짓 허위 날조 기자회견에 반박 성명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이렇게 시작하셨지. 이런 모든 내용이 모두 발언에 글쎄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천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네. 기본적인 예의가 빠졌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사실과 거짓 유무를 떠나서 일단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어제와 오늘 기자회견 특정 개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지역 위원장의 어떤 그런 사전에 어떤 그런 교류나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 내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뭐하니까 좀 대화를 좀 나눠달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고소하시고 그러면 결과 나오시겠네요. 네.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밝혀지면 수긍하실 건가요? 뭐 무혐의시든지 아니면 네. 그쪽에서 만약에 저거 됐습니다. 네. 뭐 검찰 조사에서 사법당국의 판단에 수긍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제가 책임이 있다는 직불금은 저기 통장으로 받으신 건 맞죠? 근데 땅 주인하고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불금 안 받은 내역을 제가 지금 신청조차 안 한 내역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땅 주인이 저 농사 짓는 거 봤다며요. 제가 농사 짓는 것을 땅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통장 내역 자체가 없겠네. 그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안 받았어. 알겠습니다. 직불금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네, 해요.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농지인들이 챙겨왔어. 네.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계약서만 있으면
뭐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이 써주질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품질관리소에서 이 보관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 해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5년에 폐기가 된다고, 작년에 폐기를 했답니다. 보관 연도가 5년이라고. 시 법성이 자가로 농지를 매입하게 되죠. 거기 농지법. 예. 예. 그리고 영농 불림지역 외에는 자가 사용하게 되죠. 아닙니다. 임대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3년 후, 몇 년 후. 아니 임대는 뭐 바로 임대 임대가 안 되죠. 아니 농지 매입 후 몇 년 후입니까? 그 품질관리위원회는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다 등록을 합니다. 예, 예. 자가든 아니든 다 등록을 하게 됐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었으면 해지되었다고 이제 삭제하고 이런 거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토지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 제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토지가 늘어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의구심 나는 게 이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얘기를 불쑥 꺼내는 이유가 자기네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불쑥 꺼내는 이유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폐기된 시점과 너무 공교롭게 그 작년에 폐기됐다고 하는데 불과 한 6, 7개월 전인 1년 전인데 그걸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이용해서인지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